주식하는 남자 큰이네입니다. 10월 어느덧 2주차 재료 매매 분석에 대해서 영상을 녹화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연휴 동안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팩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이제 내일이죠. 10월 75주년 노동당 창건일이 10월 5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4일이니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북한 조선 노동당 창건일 75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고 북한이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할지 모른다. 그래서 도발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난해 보게 되면 12월 31일 날 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 회의를 마무리하며 멀지 않은 새로운 전략 모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도발이 나올지 모르니 방산 관련주들은 관심으로 두고 지켜보기에 현재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또 조정이 굉장히 크게 한번 나왔었잖아요. 급등했다가. 그래서 방산 관련주는 빅텍만 쳐다보면 될 것 같고요.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위치. 그리고 이제 연휴 동안 가장 컸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이 됐었죠. 이제 부부 둘이서.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이제 각국 정상들 뭐 이제 사례도 있고 이제 요런 뉴스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가 워낙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는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날 것 같고, 그리고 또 워낙 지금 또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이 증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되고 나서 세계 증시가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또 회복을 하는 지금 추세로 돌아섰는데, 연휴 토요일 일요일이죠. 그 연휴 동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뉴스들이 뜨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건강하다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또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다 이겨내고 KO를 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뭐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뭘 복용을 했냐, 어떤 약을 복용을 했냐, 요런 게 지금 가장 큰 이슈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용한 약이 뭐냐, 그래서 어떤 지금 약물을 투여했냐, 요런 내용인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렘데시비르, 그리고 이제 리제네론이 이제 투여가 되었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연휴 기간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소식이 전해졌고 트럼프는 이어서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를 하며 렘데시비르와 리제네론 치료제를 투약을 했다. 이에 연휴간 빅이슈는 트럼프가 투여한 약물에 대한 키워드가 실시간 조회수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 관련주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워낙 또 알려진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렘데시비르 관련주로는 아무래도 이제 크게 갭을 띄우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갭을 크게 띄울 경우에는 패스시키는 게 이제 좋아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ST팜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짧게 거래하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눌림목 정도로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제네론 관련주로는 유나이트 제약, 뭐 셀트리온자, 에클론, 뭐 SK케미칼, 뭐 유틸렉스 등등 있는데 저는 셀트리온만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당연히 밖으로 이제 관심 밖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거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관점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을 또 이제 이어서 보면은 트럼프 악재가 바이든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조 바이든이 트럼프 코로나로 인해서 바이든 고지가 조금 더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불행은 바이든의 호재고 조 바이든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같이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관련주로는 한성기업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게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정리해서 또 올리겠지만 이제는 인맥주보다는 이제 정책 관련주로도 눈을 조금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추석 지나면 이제 빅히트 공모주 이제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빅히트 이제 청약일이 10월 15일이에요. 상장 예정일이.
정정을 할게요. 상장 예정일이 10월 15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너무 고점 영역대이고, 그리고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등 워낙 대박이 연이어서 터졌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도 1부, 2부 대박 터지면 3편은 망해요. 그래서 3편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빅히트는 좀 더 지켜보고 관심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만 지켜보고자 하는 게 이제 팩트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초록뱀으로 워낙 크게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초록뱀을 대장 테마로 뽑고 있고요.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많이 주거나 그럴 때 짧은 관점으로 들어오고지, 지금은 너무 개인들이 많이 몰려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흐름만 보는 정도지 매매할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이제 주요 이제 쟁점 같은 경우는 또 내려서 보게 되면은, 서울시장 야권 통합 놓고 안철수의 선택은 무엇인가 뿐만 아니고 안철수에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연휴 기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선호도 후보 순위 일단 3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또한 서울시장 재보궐 출마 여부에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안 대표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지만 이마저도 김 위원장의 정치적 계산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투닥투닥 거릴수록 기대감은 더 올라가고요. 서울시장을 나가든 안 나가든 대권 직행 잠룡이지만 서울시장 기대감으로 장대양봉 슈팅 구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현금화 시켜놓고 재매입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이미 지금 안철수 관련주들은 제가 워낙 유튜브나 블로그에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저희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수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야권 후보들이 돌아가면서 크게 시세를 터뜨리는 반면에 가장 강한 대권 잠룡 안철수는 시세 분출전입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도 굉장히 이뻐 보이고요. 기대감 재료 모두 훌륭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터지려고 아끼는 거냐? 그래서 다음 주에 달나라 비상시켜보자. 저는 써니전자 안내볼 보면 되고요. 딴 놈들은 쫄병입니다. 써니전자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변함이 없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가 불러온 홈술 자제 어려워서 폭음 위험. 그래서 지금 내용을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적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의 하나가 바로 홈술인데 생각보다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율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전문의들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음주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산 피질축을 자극해 스트레스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울한 상황에서 음주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또다시 술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분석을 지난번에도 올렸었죠. 그래서 관련주로는 KLL, 유유제약, 고려제약, 명문제약 등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저는 명문제약 하나만 때려보고 이것만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명문제약이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또 정치 내용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 후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철수가 가장 강한 이슈를 불러올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지만, 무시 못할 후보들이 있는 만큼 서울시장 후보 거론되는 인물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박영선 관련주를 제가 추가를 넣었고요. 박영선 관련주로는 제이시언 시스템 JT가 거래하기 부담스럽지 않아 보이고요. 쿠니네는 의리상 제이시언 시스템만 봅니다. 왜? 제가 분석을 다 해놨던 종목이 있고 박영선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은 폼페이오 오타 났네요. 폼페이오가 방안을 연기시켰죠. 폼페이오가 방안을 연기시켰고 왕이는 10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빠지는 만큼 아마 한중협력 동참 이슈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한화령 완화 기대감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화령 해제 관련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누구라고 딱 집을 필요는 없어요. 대장주가 딱히 정해져 있는 섹터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신세계가 접근하기 부담스럽지 않아 보이지만 위외에도 뭐 게임 관련주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등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짧은 관점으로 보고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워낙 이슈들이 강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무게를 굳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로 보면 또 이제 뭐 블랙핑크 뭐 이슈도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YG 플러스도 지속적으로 호재를 맞을 것으로 보지만은 워낙 또 고점이고, 그리고 또 이제 위에 이슈들이 너무 강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재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연휴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많이 지루했었던 만큼 또 이제 단단히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10월 이제 새로운 장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트럼프 그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또 이제 하락 출발은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락이 만약에 저점으로 이제 갭을 좀 지수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익이 수월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잘들 대응하셔가지고요. 10월 장도 성공적인 매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